저 이 통계 보고 진짜 놀랐는데 한국 아이들의 근시 발생률이 73%로 일본에 의해서 세계 2위고요. 10명 중에 7명 정도인 거예요. 이게 최근에 폭증한 거래요. 근시 제때 치료 안 하면 성인이 돼서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데 이 안과 전문의 한상윤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세요. 안과 선생님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전 12년부터 일했으니까 이제 13년 차? 근데 그 중에서도 소아 근시, 아이들의 네. 근시에 대해서 꽤 관심을 갖고 보셨다고요? 네,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아이가 겪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저도 알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또 관리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들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막 1970년대 이때는 8에서 15%, 이제 2000년대 46% 넘어가더니 지금은 73%까지 치솟았는 게 엄마들 때문 아닐까요? 애 하도 공부시켜서 그런가? 요즘 아이들 정말 빨리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근시가 생겨가지고 그 근시 유병률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성인 근시, 소아 근시 이게 좀 다른가요? 어때요? 여기 계신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중에 뭐 안경 쓴다, 렌즈 낀다, 혹은 라식 라섹 수술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뭐 엄청 많잖아요. 예. 많다. 거의 한 7, 80% 되네. 성인분들은 시력 교정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나만 잘 보이면 되는데 아이들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시력 교정 말고도 근시 진행을 억제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눈이 계속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안 나빠지게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이렇게 돼 이런 거 이야기해봤자 와닿지 않으면 잘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데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아이들이 뭐 눈이 나빠지면 생활도 엄청 불편할 뿐더러 네. 뭐 녹내장, 황반변성 이런 거 많이 생기거든요. 근시, 난시는 또 뭐야? 되게 궁금해요. 원시 도대체 되게 헷갈리는데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왼쪽 위에 있는 게 정상 눈이거든요. 사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물이 이제 빛의 형태로 각막이나 수정체를 통과해서 눈 속에 있는 황반이라는 곳에 정확하게 상을 맺혀줘야지 아이들 얼굴 같은 거 쳐다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하이퍼로피아라고 된 건 이제 원시를 나타내는 모식도입니다. 각막이나 수정체를 통과한 상이 황반보다 뒤쪽에 맺히는 걸 원시라고 해요. 아이들은 이제 태어날 때 보통 0.1로 태어나요. 원시로 태어나요. 눈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성장을 하고 골격이 커지고 뭐 엄마랑 눈 맞춤도 하고 모빌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눈이 자라서 왼쪽에 있는 이제 정시안이 되는 겁니다. 정상 눈 단계에서 눈의 성장이 딱 멈추고 오랫동안 유지되면 제일 좋은데 이 단계를 넘어서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근시가 되는 거예요. 아, 눈 안쪽에 상이 맺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저런 걸 근시라고 하거든요. 성인들은 성장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근시가 있어도 진행을 하거나 뭐 더 나빠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성장을 하고 골격이 커지고 안구도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한 번 근시가 생기면 계속 진행을 해요. 오. 그래서 근시 진행을 관리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약간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부모 둘 다가 아주 눈이 안 좋으면 애들도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예, 부모님 두 분이 안경을 쓰는 근시가 있다면은 아이가 근시가 생길 확률이 보통 이제 4배. 부모님 중에 한 분만 눈이 나쁘시면 양쪽이 좋은 경우에 비해서 2배. 뭐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근시가 계속 진행이 됐어. 근시 관리를 안 하고 치료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생활이 잘 안 되겠죠. 생활이 안 될 정도예요? 수업 중에 집중력도 떨어질 거고 찡그리고 이렇게 앞에 가다 그렇지, 보면은 그렇지. 예, 자세도 나빠질 수 있고 그럼 이제 원망할 게 엄마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네. 할 수 있어요? 네, 뭐 라식 라섹 수술 같은 거 많이들 하셨을 거고 뭐 렌즈 네. 삽입술 이런 것도 하셨을 거고 근데 고도근시라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까지 가봐야 돼. 예. 라식 라섹 수술을 못하는 정도까지도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아이들은. 잠깐만 이 수술이 안 되는 눈도 있어요? 네, 눈이 너무 나쁘면 하기가 어려워요. 난 뭐든지 수술은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수술로 하건 치료를 하건 가능할 때 빨리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근시를 최대한 진행을 그렇구나. 억제해줘서 고도근시 단계까지 안 가게 안 해주는 가게 거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해줄 수 있는 일. 어렸을 때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아기 때. 그러면 엄마들이 이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애가 어떤 태도를 보이면 우리 아이가 눈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얼른 안과로 가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본인이 눈이 나쁘신
오신 경우에는 조금 경각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는 실내 생활을 보통 많이 하고 거리가 짧고 활자가 크니까 네. 대부분 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못 느끼세요. 아이들은 잘 말을 안 해요. 0.1 시력에서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라는 걸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세상이 이런 건가 보다 하기 때문에 아이가 먼저 이렇게 나 잘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잘 없어요. 맞아.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꾸 가까이서 보려고 한다. 뭐 찡그리고 본다. 깜빡인다. 뭐 고개를 이렇게 기울여서 한쪽으로 이상하게 쳐다본다. 눈이 나쁜 거는 빨리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보통 한 몇 살쯤부터 근시가 생기기 시작해요? 크리에이터 분들 저희 세대에서는 초등학교 가서 책 많이 보기 시작하면 눈이 나빠지고 안경 쓰고 이런 애들이 생기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가까운 것도 많이 보고 5세 6세부터도 많이 생기거든요. 원시가 정상 눈으로 가는 과정 천천히 가야 되는데 진행을 하는 과정이 가까운 걸 많이 보는 시각 자극에 의해서 넘어가거든요. 가까운 걸 많이 많이 보는 보는. 시각 자극 그런 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휴대폰 보고 태블릿 저희 세대에서는 그래도 좀 야외 활동이 많고 그래도 놀이터에 나가 놀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히 다 실내 수업하고 태블릿 보고 그랬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빠른 거죠. 원래는 8세에서 10세 정도의 정상한 단계에 이르러서 그게 유지가 오래 돼야 되는데 요즘 이제 5, 6세 되면 이제 눈이 발달이 다 돼요. 나빠질 일만 남은 거예요. 어머, 네. 다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 멀리 보는 거 싫어하거든, 애가. 너 뭐 보니? 너 선생님 오신다고 해놓으라고 했지. 애들이 진짜 가까이 있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그런 게 있네. 디지털 기기를 얼마나 사용하면 위험률이 얼마나 증가한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사용하면 아예 안 한 아이들보다 한 21% 정도 근시가 위험해진다고 하고 서너 시간 이상 안 보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 텐데 그럼 거의 2배 가까이 위험률이 올라간다고. 그리고 왜 우리 치과 진료도 정기적으로 하듯이 안과 진료도 조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시력 검사 언제부터 할 수 있냐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한 네. 4세 정도 돼서 숫자나 그림 알고 하면은 꽤 정확하게 시력 검사 할 수 있거든요. 4세 정도부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뭐 눈이 좋다고 하고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안과 진료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엄마 중에서 아이들 시력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확히 나는 내 아이 시력이 몇인지 딱 외우고 다닌다. 저도 몰라요. 난 내 시력만 외워. 렌즈 사야 돼서. 아까 모른다 그러셨죠? 왜 몰라요? 아, 대충 하는데 정확히 모른다. 그렇게 안과를 자주 가지는 않는 거야. 그죠? 그럼 안과에 오는 경우 보면 문제가 많이 누적됐을 때 오는 경우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도 요즘은 어머님들이 많이들 신경 써주셔서 검진하러 많이 오는데 너무 그 눈이 나빠진 채로 오는 친구들 보면 좀 아쉽죠. 아, 근데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와도 되돌릴 수 있어요?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안구가 성장을 하면 점점 그 상이 맺어지는 자리보다 더 뒤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눈이 커지니까. 성장하면 근시는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만 가거든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줄 수는 있어요. 아. 네, 그게 제가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점이에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근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떤 거예요? 2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머님도 놀라시는 게 우리의 시력이 마이너스라고요? 하면서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원래 뭐든지 마이너스는 싫어해요. 마이너스는 시력 검사 수치 시력은 아니고요. 근시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근시는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원시는 플러스로 표시해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몇이다 이런 거는 내 근시 단계가 몇 단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력이 마이너스라고 들으셨다고 진짜 마이너스인가? 뭐 땅굴을 파고 내려갔나? 뭐 이렇게 놀라실 필요 없고 안경 안 씌우면 안 될까요? 좀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질문 맞아. 많이 하세요. 안경 씌우기 싫어. 저도 딸이 9살이어가지고 네. 그만한 아이들 좀 이제 안경 씌우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경을 안 쓰고자 해도 안 쓰기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안경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과에 가면은 어떤 소아 근시 검사를 진행을 시작하나요? 일단 시력 검사하고요. 네. 근시, 난시, 원시 이런 거 알 수 있는 굴절 검사라는 거 하고요. 안구 길이 측정하는 안축장 검사라는 거 하고 뭐 사시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 검사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 근시가 의심이 되는 아이들은 조절마비 굴절 검사라는 걸 보통 해요. 눈에 약 넣고 하는 시력 검사 이렇게 하면 좀 더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눈에 힘이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까운 걸 볼 때 초점을 이렇게 맺으면은 근거리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힘을 딱 주고 있는 거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조절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시력 검사표를 읽으라고 해도 못 읽어요. 여기만 보이는 것처럼 눈이 힘을 바짝 주고 있어서 어머. 그걸 가성근시라고 하거든요. 나는 눈이 좋은데 긴장을 많이 하고 조절을 많이 해서 여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조절 마비제라는 안약을 넣으면 요 조절을 풀어줘요. 그러면 이제 멀리를 잘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시력 검사 결과가 좋아져요. 오케이. 그럼 안경 안 써도 되잖아요. 거기서 근시가 아니었다. 그럼 럭키죠. 보통 이제 안과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때요? 잘 따라와요? 5살, 6살 렌즈 끼고 이런 거? 네, 생각보다 잘 하고요. 예. 예, 어머님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도 가능하냐고 걱정들 예. 많이 하시는데 교육하고 하면 끼고 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잘 하고 많이들 잘 합니다. 근시 교정을 치료를 받고 있는 집 있어요? 렌즈 껴본 집들? 해보신 분들? 애써서라도 아이들 어릴 때 좀 교정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낫지. 막 중고등학교 됐을 때 문제 커져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또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아이 눈 건강을 좀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눈 진짜 좋은 사람들을 몽골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왜 좋냐면 밖에서 멀리 많이 봐서 그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한두 시간 정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근거리를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바른 자세로 좋은 환경에서 보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저도 알아요. 저도 이제 퇴근하고 막 피곤한데 아이가 나가서 놀자고 하면은 미세먼지, 코로나 뭐 이렇게 막 하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거리 보는 시간을 그러네. 줄이기가 쉽지 않으면 중간중간 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30분 이상 뭘 봤다고 하면은 30초 이상 좀 이렇게 먼 산 바라봐주고 컴퓨터 같은 거 하다가 눈이 피곤해요. 그럼 좀 쉬어야겠다 하고 휴대폰을 봐요. 그러면 이거는 눈을 쉬는 게 아니에요. 더 가까운 걸 더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눈을 피로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영상을 보더라도 동영상 강의 같은 거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휴대폰, 태블릿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 TV 아니면 차라리. 빔 프로젝터로 멀리 크게 이런 게 좋습니다. 밝은 자연광에서 실내 불빛도 충분히 밝게 해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야외 놀러 나가서 이거 하고 있으면 나가는 효과가 없잖아. 없죠. 우리 몽골 대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당부드릴 말씀 있으면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결국 아이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근시가 진행을 한다. 너무 진행하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리해줘야 한다. 그리고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한 성향이라든지 생활 환경 이런 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거든요. 성인 될 때까지 뭐 이런저런 관리들 많이 해주셔야 되지만 눈 건강이 매우 중요하니까 신경 쓰셔서 관리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이런 의미로 모이신 거잖아요. 잘 전파해 주시고 눈 건강 관리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 지식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보가 들어오는 루트가 두 개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귀로 듣는 것도 많지만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 내가 새로운 걸 습득하고 할 때는 눈이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이들 검사도 좀 받고 고도근시 이런 거 되지 않도록 잘 예방하고 하시면서 눈 건강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한상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해 주신 비전 크리에이터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